자, 금요일에 조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너무 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꼼비를 갖고 있고요. 네네. 9,950원에 30% 비중이 돼요. 좀 많아요. 좀 오래 갖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원래 한 12,000원쯤 됐는데 제가 여기다가 추가 매수를 그때 한 8,000원대 좀 내려가서 좀 해가지고 이만큼 낮춰놓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비중도 많으시고 추가 매수도 계속 하셔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꼼비는 두 분 다 중립이네요. 네. 아무래도 뭐 신규 상장한 지 뭐 얼마 되진 않았잖아요.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긍정과 중립 의견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이게 전 중립 의견 드린 이유가 네. 이게 참 저출산 관련된 그런 이슈들은 과거에도 많았었는데 좀 결말이 항상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출산 관련된 정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좀 하락이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최근에 6월에도 저출산 관련 정책이 발표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운봉을 마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앞으로도 좀 이러한 관련 이슈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물론 주가 자체는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것이다.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제 이슈, 정책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계속 윗꼬리가 다는 이런 캔들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올라오면은 누군가는 팔고 싶다라는 의지를 자꾸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좀 추세를 돌리고 강하게 상승이 나오려면 이게 완전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냥 좀 세게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좀 중립 의견을 드렸고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시고 비중도 어느 정도 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비중을 추가하지 마시고 만약에 6월 달에 이 저출산 정책 발표되기 전에 한 번 추가로 시세를 준다고 한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좀 비중을 한 20%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 10% 정도를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유아용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실적 모멘텀이 가지고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호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외부적인 이슈라던가 정책 이런 테마성 재료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상승이 어렵다라는 점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 10,000원 부근대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지금 30%에서 2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10% 정도를 좀 더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가지고 관망하시면서 6월달 그 정책 발표 전후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 저출생 관련주들 짚어봤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아쉽게 뭐 갭상승으로 끝났지만 6월에 정책이 나올 때까지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꼼비 저희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저는 LS 에코 에너지 종목은 LS 에코 에너지고요. 네네. 32,000원에 매수했고 비중이 좀 많습니다. 40%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예. 계속 그 LS 종목은 다 상승하는데 실적도 좋고 뭐 유망하다고 하고 최근에 그 전선주 뭐 이쪽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데 맞아요. 이상하게 상승을 안 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오늘도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중립이네요. 그러면 피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전선주들 요즘에 잘 가고 있는데 LS 에코에너지 조금 탄력이 떨어지기도 했고 다른 전선주들도 사실 요즘에 좀 탄력이 떨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전선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잘 올라갔는데요. 거기에서 크게 두각을 받거나 주가의 상승력이 상대적으로 크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의 상승력이
결코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실적이 나왔던 여러 가지 전선 기업들, 뭐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원전선 이 모든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에 비해 영업이익이 매우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 가운데 매출액도 크게 늘어나는 게 당연히 나왔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사실상 지금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대략 80%나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비용이라고 해당하는 부분, 판관비라든지 매출 원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추후에 이제 남은 것은 매출액입니다. 동사가 베트남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 부분 영업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데 베트남이라고 하는 국가도 현 시점으로 보면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선에 대한 수요를 당연히 크게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 실적 개선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전선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한 차례 이미 불을 뿜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매수하신 가격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큰 장대 연봉이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지금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를 꽤나 할 수 있다,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이라면 해당 종목을 조금 더 들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전선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 추가적으로 초고압 전선, 또 고압 전선, 저압 전선 모두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매출액도 결국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만 두고 접근한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중장기로 눈여겨본다면 업황도 좀 괜찮다라고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많이 도움됐습니다. 좀 궁금했었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되실까요? 태웅이고요. 네. 21,050원, 아. 비중 10%입니다. 오늘 너무 깜짝 놀라셨겠어요, 시청자님. 네, 아.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19% 급락이 이거를 나왔네요. 추가 매수를 더 해야 할지, 아, 네, 기술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태용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두 분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그리고 부정이네요. 네.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딱히 이유가 없이 많이 밀려가지고 좀 기술적인 부분인가 해서 물타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떤 네. 생각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거래량이 좀 실린 장대 음봉이라서 아, 제가 봤을 땐 추가 매수보다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 종목이 해상풍력 관련주인데 조선 쪽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보시면은 23년도에도 주가가 정말 뭐 한 6개월, 7개월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하다가 갑자기 턴어라운드 되면서 좀 급하게 밀렸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좀 횡보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뭐 이렇게 거래량 없이 좀 빠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누군가가 조금씩 팔지만 그래도 누군가 또 사주면서 이렇게 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강하게 누군가가 좀 매도를 했다. 어떤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강하게 이런 매도한 부분 그리고 악재가 없는 이런 강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은 확인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만간 뭐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공시가 나오거나 뭐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누군가는 팔았다. 그럼 어떤 메이저들이 팔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잘못했다가 더 빠지게 될 경우에는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중을 확대하지 마시고 10% 비중을 가지고 가시되 여기서 만약에 오늘 개파락 이후에 이런 장대 음봉에서 여기서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왔을 때 매수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 전략 아니면은 이렇게 강하게 급락이 나왔을 때 또 반대로 강하게 급상승 나오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렇게 빠졌을 때 오히려 더 매수세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부정 의견 드린 이유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신다고 하셔서 부정 의견을 드렸고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시겠다고 한다면
횡보했던 15,000원대까지 내려오고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시고 그때 추가 매수 해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움에 대한 의견 말씀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네, 조금 고민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답답하셨을 텐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091님의 문자인데요. 기가비스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73,200원이신데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힘드네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기가비스 왜 이렇게 많이 밀리는 건지 과연 73,200원 가격대까지 좀 가능할까요? 테마가 우선은 강합니다. 그것만 본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적에 조금씩 받쳐줘야 되는데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거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영업이익은 없습니다. 손실입니다. 그 점을 토대로 본다면 주가가 중기나 장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우선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없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유리기판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기판에 비해서 회로와 회로 간의 간격이 더욱 촘촘해짐과 동시에 집적 회로 간의 그런 회로도의 집적도를 기반으로 해서 열 전달과 신호에 대한 전달의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나 AMD나 사실상 유리기판을 조금씩 내재화하고요. 이에 대한 수요를 크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가비스 그리고 최근에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크게 불고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나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기에는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선은 잠시 보유하고 기다려 보시고요. 일정 부분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구간, 만약에 방향성이 위라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0412번님께서 LCLB 그룹주를 또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네, 오늘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LCLB 생명과학 매수가 12,800원대 비중 15%고요. HLB 바이오스텝 4,300원대 들어가셨어요. LCLB 그룹주 하한가 가서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우리 엄마 구출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두 종목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LCLB 그룹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한꺼번에 사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왜냐면 이게 그냥 하한가가 아니라 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누군가가 이 뉴스를 나왔을 때 대량으로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그냥 하한가까지 도달을 해버렸고요. 보통 그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부터 사셨던 분들이라면 좀 손실을 덜 보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은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점화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이거는 얼마나 더 빠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HLB 관련주들이 올랐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FDA 승인 기대감이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오늘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게 소멸이 되니까 이미 과거에 빠지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힌트를 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소멸이 됐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6개월 동안의 시간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손절을 할 수 있다면 손절을 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물량이 매도할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추가로 하한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나도 이렇게 자세한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SFA 반도체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아이고, 6,900원에 20%예요. 아, 6,900원에 20%요.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네, 걱정이 많아서 다 그렇습니다. 아, 어떤 부분을 여쭤볼까요, 시청자님? 아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나.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추가해서 안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역시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좋게 보시는 네. 피비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번전까지 가능할지라고 여쭤보셨어요. 시간을 조금 두고 한번 접근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쪽에 있는 기업입니다. 패키징이라든지 조립을 담당하는 기업이고요. 그 중에서도 PCB 기판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 공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매우 강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해당 쪽에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업황이 지금 매우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지금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SFA 반도체도 지금 그중 하나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우선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개선된 게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올 한해 업황 자체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주가의 상승을 소폭 견인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최근에 4월부터 반도체 쪽의 흐름이 의외로 좋지 않지만은 반도체를 위한 시간은 결국엔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인지만 모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시장에 계속해서 주도 섹터가 될 섹터는 반도체라고 보이고 그에 따른 수혜도 SFA 반도체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매수 가격 대비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손실권에 있는데요. 그 정도는 우리가 참고 견딜 만한 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을 내시고 조금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긴 호흡이지만 그래도 기다린다면 좀 매수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예.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손절면은 어떻게 할 수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또 궁금하기도 해요. 손절이요? 얼마까지 빠질라나.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는데 손절은 안 하는 게 나을까요, 피비님? 정말 뜻하지 않게 악재가 나와서 조금 전에 네. 태용처럼 이렇게 주가가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략 5,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두나 그 가격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끌고 갈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500원 손절가로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SFA 반도체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K 이노베이션,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12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60%예요. 60%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예. 그럼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그런데 뭐 자꾸 이게 그 뉴스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 자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네, 어느 정도 그 시간을 가지고 그 대비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SK 이노베이션 참 부진한데요.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부정 그리고 중립이네요.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너무나 좀 부진하긴 한데 반등을 기다리는 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일단 뭐 지금 2차 전지도 2차 전지인데 여기 본업이 석유화학업인데 이게 지금 더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금 LG화학부터 시작해서 석유화학과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뭐 기업 살리기에 나설 정도로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중국의 어쨌든 가격 정책 때문인데요. 중국 가격 자체가 워낙 싸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경쟁이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업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부족한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뭐 SK온에서 지주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업황도 어렵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이쪽 사업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32만 원 부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고 이러한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추세가 되돌아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뭐 앞으로의 비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좀 되게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런 대표적인 시크리컬 업종들은 이 사이클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석유화학 사업 본업 자체가 이게 회복이 될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3, 4분기 이후에 돼봐야지 알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스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업황에 대한 회복 자체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기업에 있어서 가치에 대해서 조금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는 지금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어느 정도 좀 덜어내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좀 단기간에 승부를 보겠다라고 접근을 하신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차라리 종목 교체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지켜봐도는 되지만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 아니면 좀 단기를 보신다면은 교체 매매를 좀 권해드렸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어떨까요? 어떤 걸 들려요, 시청자님? 비중? 비중이요? 네, 비중을. 여기서요? 네. 60%신데 비중을 더 늘려도 괜찮을까요? 사실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더 늘린다면 이거는 거의 100%까지 채우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SK를 좋아하시는 마음을 알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SK 그룹을 좋아하신다면 다른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노베이션에 지금 100% 투자를 해서 시간 대비 효율이 저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업, 그러니까 여기가 본업이 원래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에서 사업을 떼냈단 말이에요. 배터리 사업은 SK온으로 떼냈기 때문에 여기 사실 지금 LG화학이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본업 자체가 안 좋아요. 본업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고 막 실적 모멘텀도 없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갑자기 올라간다?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기회 비용 대비해서 나는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해서 이 종목은 나는 꼭 수익을 내겠다 하시면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시간을 들여서 비중을 태워가지고 수익을 챙길 것보다는 지금 최근에 시장이 힘이 좋고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정말 하방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종목 말고 정말 이런 시장이 안 좋고 시장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복잡하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특히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게 저는 기회비용 따져봤을 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교체 매매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미리 받아놓은 정보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엔젤 로보틱스를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67,000원 그리고 10%입니다.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견이 완전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부정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이제 보호예수 물량도 풀릴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공모가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실적도 실적이고요. 우리가 로봇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 앞으로 크게 성장을 할 것이고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현재 시점에서 로봇 관련된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 조달, 소재라든지 부품에 대한 조달력인데요. 현재 로봇 시장에서 상당히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품 조달 자체가 해당 국가에서 대략 97%이고요.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95% 내외입니다.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만 보더라도 75%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70%가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없고요.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성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가 밸류 체인이 지금 많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S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로봇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입력을 하고 또 코딩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업무만 딱 하는 거죠. 그 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여전히 미흡합니다.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많은 기업들은 전적으로 외주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판매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봇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나 협동 로봇인데요.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아직까지 관세청에서의 통관 부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통관 부호가 명확하게 있는 국가 덴마크가 대표적입니다. 덴마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협동 로봇의 주된 매출처를 알아보았더니 미국이랑 독일이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은 F&B 시장이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이 하기 어려운 것들 거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성과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F&B 시장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판매법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SI 시스템 마지막으로 부품 조달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의외로 실적이 잘 안 나올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소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나 쉽지가 않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규모 자체가 월등히 적습니다. 판매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요. 1분기 기준으로도 매출액이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조금은 더 흘러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다행스럽게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을 이번에 나온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엔젤 로보틱스는 조금은 놓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려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듣고 계실까요? 네. 혹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네, 아니요. 손절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의견 드린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세 가지 창구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1-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그리고 이메일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체적인 포트 보내주시면 저희 또 전문가 분께서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 이어서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시간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산업이 좀 눈에 띄네요. 4%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 선물 가격이 또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리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티웨이 홀딩스도 지금 시간에서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제약, 판타지오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네요. 장 마감하고 좀 긍정적인 이슈가 들려왔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하락률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SK이터닉스가 또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노르페인트도 3% 넘는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에서는
하나마이크론 지금 시간 외 하한가인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리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뭐 대창, 이구산업. 오늘 이구산업은 급락했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조범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구리 ETF를 만약에 뭐 한 2달 전, 1달 전에 샀다면 참 수익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구리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구리 선물 가격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원자재 관련돼서는 뭐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지금 구리 선물 가격이 오르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리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결국엔 AI 데이터 센터랑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구리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지금 누군가가 전 세계에서 어떤 누군가가 지금 구리를 자꾸 산다라는 거예요. 구리를 누군가 자꾸 모으니까 이게 가격이 자꾸 오르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살려는 사람이 자꾸 생기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떤 기업에서 구리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리를 누군가 모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구리 관련주들 추가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구산업 같은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뭐 10%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만약에 또 구리 선물 가격이 또 오른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 지금 거래량이 계속 좋거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신고가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서 좀 계속적으로 10,000원대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LS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뭐 효성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변압기, 전력기기, 뭐 전선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리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추가 상승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또 오늘 급등했던 경남제약 지금 시간외에서도 상한가 그리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휴마시스가 경남제약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휴마시스도 지금 시간외에서 8% 가깝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종목들 다음 주에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피비님? 이슈가 우선은 붙었는데 이게 인수입니다. 인수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뭐 테마의 꽃이다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남제약 같은 경우 뭐 주가 흐름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특정 기업이 특정 기업을 인수하는 거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앞서기 때문에 인수를 해서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실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특정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기대감, 그것을 토대로 인수를 하거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판매 법인 혹은 영업점이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시간 외에서 1차적으로 그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에 거의 들어갔고요. 휴마시스도 지금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양쪽 모두 다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수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적어도 다음 주 경남제약은 확실히 인수를 하는 비인수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하루 정도는 그래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가급적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휴마시스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경남제약은 한 하루 이틀 길면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보유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단키트 업체와 레모나의 만남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이조범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뭐 퀄리타스 반도체도 유상증자 결정했었고 엑시콘도 유상증자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급락이 나왔는데 반도체주의 이 유상증자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급락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주주배정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신주 발행가가 22,5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26,000원대인데 내가 주주인데 이거를 내 주식을 갖다가 유상증자 해가지고 우리 희석시키면서 가격을 낮추네? 그러니까 이게 악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주 발행가가 22,500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시간에 좀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래 삼자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라던가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삼자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호재성으로 인식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케이스는 시설 자금도 있지만 운영 자금이랑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한
같이 병행돼서 유상증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악재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이런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진짜로 막 진짜 시설 투자를 하거나 정말 엄청난 뭔가를 돈을 더 벌기 위한 투자를 위해서 만약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뭐 이게 악재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 시설 투자가 100% 목적이 아니라 뭐 운영자금이라던가 채무 상환에 대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삼자 배정이 아닐 경우 주주 배정을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신주 발행가까지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반도체 섹터 때 뭐 조정을 받는데 유상증자를 해서 이런 하기보다는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지금 반영될 것이고 다음 주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외에서 급락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시간외 이슈들 짚어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한번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06님이 보내주셨는데 한국 BNC를 갖고 계십니다. 비중이 80% 꽤 크시고요. 네. 매수가가 6,280원이라고 하십니다. 계속 내려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는데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근데 또 시간에서 지금 한국 BNC가 거의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뭐 펩트론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눈에 띄거든요. 네. 다음 주 시장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해봐야 될지 이청훈 PB님께 네.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의료 AI 섹터가 핫했잖아요. 네. 비만 치료제 타임도 이제 올까요? 네, 한 번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보유를 조금만 더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사가 여러 가지 테마 중에 제 눈에는 크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테마인데요. 해당 이슈가 아주 예전에 지난 정도에 크게 한번 풀었을 때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처음에 나타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 그때의 주가 상승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본업이죠. 동사가 그 필러라든지 의료 미용 기기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관련 의료기기 섹터, 뭐 클래시스,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주가 흐름 매우 괜찮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우선은 그러지는 못합니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비올이나 클래시스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번 1분기 기준으로 아쉽게 10%가 소폭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 모든 결과가 주가에는 이제 묻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입니다. 1분기의 성과 그리 나쁜 건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면 이제 앞으로 2분기 업황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이 개선이 되고 거기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붙었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저는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한국 BNC 참고해보시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5178님의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PSK 갖고 계신데 31,4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매도할지 홀딩할지 부탁드려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고점이 지금 33,500원이거든요. 이주근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고점 가능할까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 자체가 반도체 전공정인데 사실 노광공정 이후에 거기 잔여물을 제거하는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AI 반도체가 자꾸 미세화 공정, 뭐 미세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이 너무 막 이렇게 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포토 공정, 그러니까 노광공정에서 그 설계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막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그리게 되면요, 그거에 의해서 분명히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PSK 같은 경우가 그런 장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PSK와 겹치는 게 램리서치라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에 대한 국산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그러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사실 AI 반도체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산화 그리고 실적 모멘텀까지도 더해지면서 앞으로 주가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33,500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좀 뭐
안 좋게 나오거나 뭐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와서 조정을 받더라도 막 크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보유하셔서 가져가시면은 뭐 정고점도 돌파하고 4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좀 시간을 길게 갖고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KC 궁금하신 분도 계십니다. 매수가는 1,850원에 비중 30%. 2,000원까지 올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좀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을지 여쭤보시는데 K씨는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연 좀 반등을 하면서 2,000원까지 좀 가능할까요? 조금은 기다려 볼 만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인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도 지난주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선을 기반으로 전력이 공급이 될 때 당연히 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훼손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시장에 공급이 되는 반도체를 전력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에 한번 이슈가 나와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동사의 실적이 우선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여전히 손실권에 조금 있지만 한 개 분기 정도 영업을 잘하면은 회복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요인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적자를 보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할 때입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다음 분기 정도에는 흑자를 소폭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가도 상당히 많이 밀려있다가 조금씩 1,300원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슈와 실적이 결코 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KC는 조금은 더 가지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2,000원이면 꽤나 예전 가격입니다. 2023 7월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얼마 전에 보였던 대략 1,650원 정도 이 위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이슈가 붙는지 그걸 토대로 잘 결정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K씨에 대한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 이어서 전화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노루페인트 네. 12,000원에 15%요. 오래전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2년 됐어요. 2년 되셨어요. 예. 그래도 오늘 11,000원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때 그래도 팔으려다네요. 손이 느리가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더 아쉬우실 것 같아요. 예. 네, 손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본전까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일단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예, 준비되셨으면 고맙습니다. 팻말 예. 들어주시죠. 긍정 중립이네요. 그래도 긍정이 나왔어요. 본부장님 오늘 윗꼬리를 정말 길게 달았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이거 지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충분히 매물 소화한 이후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여기 상한가 갔을 때 요거 다음에 이제 좀 빠졌다가 여기서 뭐 거래량만 나오면 윗꼬리 달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매물 소화가 끝난 다음에 손바꿈이 일어나고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주가 자체만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지금 어느 정도 뭐 바닥권을 다졌다라고 좀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더 레벨업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12,000원까지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12,700원 돌파 나오면 13,000원, 14,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실적 모멘텀도 있고 앞으로 준비하는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만 이제 조금 더 계속적으로 쌓아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루페인트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실리콘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5,650원에 50%요. 오, 굉장히 잘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네, 그날 상한가 들어간 날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실적 보고 들어갔어요. 아, 실적 보고 들어가셨고요. 그런데도 네. 또 추가 상승이 계속 그러니까요. 있었네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그 실적을 보고 한 5만 원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5만 원까지.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실리콘투 두 분 다 긍정이네요. 네. 피비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리콘투 뭐 지금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셨는데 다행히 좀 수익권이시거든요. 이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약간의 조정은 나온다 하더라도요. 지금 보이고 있는 동사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은 너무나 좋습니다. 5만 원에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만 끌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거의 4배, 영업이익은 거의 5배 늘어난 그런 기업입니다. 기존에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와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특히나 기존에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형 매출은 소폭 감소되는 데 비해서 북미, 동남아, 일본, 특히 북미 쪽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화장품 판매가 크게 늘어납니다. 4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 88%, 특히 기초 화장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기타 향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세정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생기게 되면은 공장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를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판매만 지금 잘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식도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실적은 추후에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투는 매수 가격도 다행히 지금 꽤나 낮기 때문에 한번 끌고 가보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이 열심히 아마 일을 해서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실적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더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이시지만 좀 수익 극대화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리콘투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이스텔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430원에 네. 25%입니다. 네. 이번 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네네. 아, 월요일에 들어가셨어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 매수한 뒤로 하락이 나와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중립? 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중 갈등 수혜주로 철강주들 좀 들썩였었는데 앞서서 미중 갈등 수혜주로 태경 BK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철강주는 좀 끝났다라고 봐도 될까요? 조금 애매해서 중립 의견 드렸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윗골이 달면서 음봉을 만들었는데 거래량이 또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대 음봉이랑 거래량이 많은 거는 이게 좀 좋지 못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중립 의견 드렸고요. 여기서 만약에 음봉 3개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는 뭐 사실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이 기업 자체의 실적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던 이유가 이슈에 의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대로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3,500원이나 4,000원 사이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고 판단을 해서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물론 주가 자체는 최근에 횡보를 봤을 때는 바닥권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상승을 하기에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만약에 미중 갈등이 뭐 더 심화가 돼서 더 강력한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대로 사그라들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도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아니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러면 긍정 의견을 피비님께 좀 짧게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철강을 위한 시간은 올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1분기 기준으로 그 비용의 측면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고 실적도 약간씩 나오는데 철강 업계가 지금 유독 못 갑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딱히 없고 증권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긍정적인데도 지금 못 가기 때문에 철강을 위한 한 번의 훈풍은 오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스틸을 추가 매수를 한다면 비중을 조금 낮게 해서 조금씩 해서 잠시 기다려 본다면 그래도 매수 가격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이스틸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3070님께서는 알테오젠을 갖고 계십니다. 19만 4천 원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알테오젠도 참 단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네, 이번에는 본 부장님께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19만 원대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최근에 수급도 괜찮고 오늘도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전고점은 무조건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HLB랑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HLB 쪽 주주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HLB 같은 경우는 진짜로 기대감 하나로 갔다고 한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번에 MSCI 편입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HLB가 그렇게 되고 나서 오히려 더 이쪽에 더 수급이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MSCI 편입에 대한 그런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도 있겠지만 그 HLB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 분들, 다른 바이오를 찾으시는 분들이 오늘 좀 들어오면서 알테오젠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2만 5천 원 충분히 넘어서 3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유님께서 바이오는 데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또 댓글에 남겨주셨는데요. 네. 알테오젠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HLB 주주분들은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문자 상담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상담 남아있죠. 또 다음 주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공략주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